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피로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하는 외로움 때문일까요?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 그 복잡하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무게들을 누군가는 이미 경험했고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고통 속에서도 피어나는 지혜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닙니다. 화려한 조언도 거창한 철학도 아닙니다. 그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조용히 깨달은 소중한 진실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절실했던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첫 번째 진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젊은 시절에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완벽한 성적, 완벽한 외모, 완벽한 인간관계.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면 며칠 전부터 예상 질문을 수백 개 준비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실수할까봐 미리 대화 주제를 생각해 갔습니다. 그때의 나는 완벽함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고,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도 말입니다. 먼저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뛰어난 상사는 발표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했고, 똑똑한 친구는 방향치라서 길을 못 찾아 헤맸으며, 아름다운 선배는 의외로 요리를 전혀 못해서 라면도 자주 태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니 모두 어딘가 부족하고 어설픈 구석이 있었어. 그런데 바로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졌을 거야. 50대의 한 CEO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직원들 앞에서 절대 실수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모든 걸 다 알아야 하고 모든 결정이 옳아야 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어느 날 큰 실수를 했을 때 직원들이 보여준 반응이 놀라웠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진다며 격려해 주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완벽한 리더보다는 진정성 있는 리더가 더 좋은 리더라는 걸. 완벽주의의 함정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되어 도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100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80점짜리 결과도 실패로 여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성장의 가능성도 스스로 차단해 버립니다. 60대의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완벽한 작품만 세상에 내놓으려고 했어. 그러다 보니 완성도가 80% 정도 되면 자꾸 고치고 또 고치다가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한 작품들이 태반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80%짜리 작품들도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모습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에 더 끌린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포장된 모습은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부족하지만, 진실한 모습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한 유명한 강연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년간 완벽한 강연을 위해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제스처까지 연습해서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인적인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강연을 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강연 후 찾아와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완벽한 성공담이 아니라 진솔한 인간의 이야기였던 거죠. 우리의 상처와 실패, 어설픔과 부족함은 결코 감춰야 할 치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30대의 한 워킹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SNS에는 항상 완벽한 엄마의 모습만 올렸어요. 예쁘게 차린 아이와 깔끔한 집,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 사진들. 하지만 어느 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지쳐서 엉망인 집 사진을 올렸는데 그때 받은 댓글들이 놀라웠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된다는 반응들이 쏟아졌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포자기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실수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실패해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당신이지만,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수와 부족함, 어설픔과 서툼까지도 당신만의 독특한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의 진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진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 젊은 시절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싫은 소리 들을까봐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거절하지 못해 과도한 일을 떠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을 지칩니다. 20대의 나는 완벽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야근을 거절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맞춰주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점에 가더라도 다 괜찮다고 말했고, 정말 피곤한 날에도 시간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시절 나는 거절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노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고,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려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동시에 특별할 게 없는 사람이라고도 여겼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당히 맞춰주는 사람, 하지만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부장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거절하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자신의 일을 떠넘겨도 받아주었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번아웃이 왔고, 제가 그렇게 챙겨준 사람들은 제가 힘들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진정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할 때의 문제점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깔을 바꾸다 보면 원래 자신의 색깔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항상 가면을 쓰고 있다면 상대방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질 수 있지만 깊이 있는 관계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은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60대의 한 어르신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한 10명 정도만 나를 이해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게 훨씬 행복한 일이더라고. 이 깨달음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먼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것들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35세의 한 마케터는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회식에 참석했어요. 빠지면 팀워크가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한 모임과 단순한 술자리를 구분해서 선택해요. 그 시간에 가족과 보내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더 의미 있더라고요. 둘째, 자신의 가치관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으니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45세 사업가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회사의 정체성도 흐려지고 정작 우리가 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의 철학과 맞는 고객들과만 일해요. 매출은 줄었을지 몰라도 훨씬 만족스러운 일을 하고 있어요. 셋째, 진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40대 주부의 경험담입니다. 동네 엄마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니 진짜 제 모습을 숨기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솔직하게 제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은 몇 명과는 훨씬 깊고 진솔한 관계가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불안감을 관리하면서도 진정한 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 심리 상담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나를 정말 아끼는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당신을 알아보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 시간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에는 뻔한 위로로 들렸습니다. 마치 아픈 사람에게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실감 없는 공허한 말로만 느껴졌죠. 하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보니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일,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걱정,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견딜만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경험이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0대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때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더라고.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있을 수 있었어. 40대 남성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 가족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실패가 내게 겸손함을 가르쳐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법도 배웠고, 60대 어머니의 말씀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가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할 수 있게 됐고, 시간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사건들은 전체 인생의 맥락 안에서 새롭게 해석됩니다. 지금은 큰 산처럼 보이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지나온 길의 작은 언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산맥이 구릉지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가 노력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상처를 핥으며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정직한 친구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당신 편이 되어 줄 테니까요. 결국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라는 강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강물 위에 우리의 아픔도 기쁨도 모든 경험들이 떠내려가면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오늘도 시간을 믿어보세요. 시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번째, 진실. 건강이 진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젊을 때는 건강을 공기처럼 여깁니다. 있어서 당연하고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밤새워 일하고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세 회복되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건강 없이는 어떤 성공도, 어떤 부도, 어떤 사랑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70대의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건강을 담보로 잡았는데 나이 들어보니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더라고. 건강하면 뭐든 할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건강은 자유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건강은 또한 선택권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는 선택권.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이 모든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20대, 30대에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피곤해도 커피 한 잔이면 돼. 스트레스를 받아도 주말에 쉬면 돼. 몸이 아파도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무시한 만큼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젊을 때 쌓인 피로는 나이 들어서 만성질환으로 나타나고, 젊을 때의 불규칙한 생활은 중년 이후의 각종 문제로 이어집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닫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 계단을 거뜬히 오르는 것, 밤에 푹 잠드는 것,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 하루 종일 집중해서 일하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건강이라는 선물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이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관리는 예방이 핵심입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고통도 덜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금연, 금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일들이 나중에는 수백만 원의 치료비를 아껴주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보장해줍니다. 건강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도 있고,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선택권이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해야 하고, 가고 싶은 곳도 갈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금요일 술자리 한 번 패스하기, 밤 12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소중한 자유입니다. 다섯 번째, 진실. 가족의 소중함은 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 젊을 때는 가족보다 친구가,
가족보다 연인이,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언제든 찾아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햇빛이나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10대, 20대에는 오히려 가족이 부담스럽고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가족 모임보다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설레고 집보다는 밖이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언제든 집에 가면 있을 텐데 뭐라는 생각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부모님의 머리가 휘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우리보다 작아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45세의 한 직장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깨달았어. 지금까지 나는 아버지를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구나. 승진한다고, 돈 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일찍 올라가고, 전화도 자주 안 드리고. 그런데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까 이제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해. 50대 여성의 이야기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 나를 못 알아보실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그런데 정작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안부 전화를 소홀히 했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남은 시간만큼은 더 자주 찾아뵙고 있어. 30대 후반 남성의 고백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겠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참으셨는지. 그런데 그동안 나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만 살았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변함없이 당신 편인 사람들, 당신이 아플 때 밤새 걱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수 있고, 연인은 마음이 변할 수 있지만, 가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중한 존재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던 부모님이 오늘 갑자기 아프실 수도 있고, 어제까지 든든하던 아버지의 어깨가 오늘은 더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지 못한 대화, 오늘 하지 못한 안부 인사가 내일도 가능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한 답을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볼 걸, 더 많은 사랑한다는 말을 할 걸, 더 자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걸. 꼭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기, 함께 산책하면서 일상 이야기 나누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의 안부 묻기. 이런 소소한 시간들이 쌓여서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가족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라서 오히려 감사 인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전해보세요. 가족과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 만큼 부모님도 나이를 드시고 우리 아이들도 자라서 언젠가는 독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젊은 시간입니다. 내일보다는 오늘,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다음 달보다는 이번 달에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아마도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는 것.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과 돈도 중요하다라는 말 사이에서 우리는 늘 혼란스러워합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서는 현실적인 필요에 부딪히게 됩니다. 20대에는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30대가 되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래도 생활은 해야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되어서는 젊을 때 너무 이상주의적이었나? 라고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이 들어 깨닫는 돈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존엄과 선택의 자유를 지켜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아픈 가족을 더 나은 병원에 모실 수도 없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기회를 줄 수도 없고, 위급한 상황에서 선택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돈에만 매달려 살 필요는 없지만, 돈의 현실적 필요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돈도 중요한 것 중 하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는 가치관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과 행복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돈이 행복도를 높여주지만 그 이상에서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이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전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 터득하는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진실, 후회는 하지 않은 것보다 한 것에 대해 하게 된다는 것. 젊을 때는 실수할까봐, 실패할까봐 도전을 망설입니다. 안전한 길만 걷고 싶어 하고 확실한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붙잡아두고 용기를 앗아갑니다. 20대, 30대에는 완벽한 계획이 서야만 움직이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시작하려 합니다.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고 안전지대에서만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정말 후회되는 것은 했던 일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일들이라는 것을. 65세의 한 은퇴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가장 후회하는 건 실패했던 일들이 아니야.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던 일들이 더 후회돼. 사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포기했던 것, 좋아하는 여자에게 고백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안 간 것, 실패한 건 적어도 경험이라도 남았는데 안 해본 건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고. 실패는 경험이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그저 빈자리만 남깁니다. 실패한 사람은 적어도 시도했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고 성장한 부분이 있고 나중에 웃으며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됩니다. 심지어 그 실패가 나중에는 더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직 그때 만약에 라는 아쉬움과 상상만 있을 뿐입니다. 50대 여성의 고백입니다. 20대에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와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포기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한번 도전해 볼 걸 하는 후회가 가장 커. 실패했더라도 적어도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 봤다는 경험은 있었을 텐데. 젊을 때 우리가 가지는 착각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라는 착각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전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책임은 더 무거워집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욱 하기 어려워집니다. 완벽해야만 시작할 수 있다는 착각, 완벽한 준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언제나 더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 시작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착각,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실패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언젠가는 결국 영원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 걱정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도전하는 것을 응원해준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후회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진다. 젊을 때의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그때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더 선명해집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일이 있다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해 보세요. 준비가 80%만 되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일단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꿈이 있다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업으로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취미로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젠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늦은 건 죽고 나서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60세에 요리를 배워 유명 셰프가 된 사람도 있고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화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는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약에 라는 상상보다 일단 해보자는 실행이 필요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경험이고 경험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그 일, 미루고 있는 그 꿈, 용기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도전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후회로 가득 찬 인생보다는 도전으로 가득 찬 인생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8번째 진실 진정한 친구는 몇 명 없다는 것.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친구 수가 인기의 척도인 것처럼 느껴지고 모임에 빠지면 소외된 것 같아 불안해합니다. 매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그룹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의 문제라는 것을. 수백 명의 지인보다 단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가면을 벗어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을 때 축하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당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도 떠나지 않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먼저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한 40대 직장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진짜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단 2명뿐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시간은 가장 정확한 친구 검증기입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중에서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직장 동료들 중에서 퇴사 후에도 만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정리됩니다.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관계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진짜 소중한 관계들만 남게 됩니다. 표면적인 관계 100개보다 깊이 있는 관계 3개가 훨씬 의미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와는 침묵도 편안하고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각자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한 60대 은퇴자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젊을 때는 인맥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명함을 수백 장 모으고 각종 모임에 참석했죠. 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을 보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관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명과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풍요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이해의 깊이에서 해결됩니다.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어려울 때 먼저 손을 내밀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돌아볼 때 우리 곁에 남아있는 것은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따뜻해집니다. 진정한 친구는 몇 명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9번째 진실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이해는 참으로 신기한 과정입니다. 자식일 때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이렇게 간섭하지? 내 마음도 모르면서 하며 부모의 행동을 답답해하고 때로는 과도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갈등이 절정에 달하기도 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대의 한 아버지가 고백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돌보면서 아버지도 나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내가 아플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첫 번째 깨달음은 보통 아이가 아플 때 옵니다. 38도가 넘는 열에 축 늘어진 아이를 보며 부모는 밤잠을 설칩니다. 그때 문득 깨닫습니다. 어릴 적 자신이 아팠을 때 밤새 간병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당시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돌봄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잔소리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 조심해서 다녀 같은 말들이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조심해서 다녀라고 말하는 순간 수십 년 전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수많은 걱정과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 꿈, 때로는 건강까지 포기하면서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부모의 모습을 한 30대 후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사랑의 순환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제 자신의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아이도 부모가 되어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야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부모가 되고 더 나은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10번째 진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사회는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득합니다. 몇 살까지는 이런 걸 해야 하고 몇 살 이후에는 저런 걸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20대에는 취업과 연애, 30대에는 결혼과 출산, 40대에는 승진과 내 집 마련, 50대에는 은퇴 준비라는 일종의 인생 시간표가 존재하죠. 이 시간표에서 벗어나면 마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이를 먹어보면 깨닫게 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 숫자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거나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70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고 꿈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이 가장 자유로워. 이제야 정말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거든. 젊었을 때는 생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어.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뭐? 배우고 싶은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른 적절함을 강요합니다. 40대에 새로운 도전을 하면 철없다고 하고 50대에 연애를 하면 나이 먹고 뭘 하냐고 합니다.
60대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늦었다고 하고 70대의 꿈을 이야기하면 현실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편견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45세에 의대에 입학한 아버지, 55세에 요가 강사가 된 어머니, 65세에 유튜버가 된 할아버지, 75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머니. 이들은 모두 나이라는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실제 나이와 몸의 나이, 마음의 나이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80세임에도 20대 못지않은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대임에도 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한계는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 성장과 새로운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진정성 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예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90세까지 그림을 그렸고 베르디는 80세에 오델로를 작곡했어요. 나이는 창조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의 리듬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리듬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 들매 특권 중 하나입니다. 결국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그 숫자가 우리의 꿈을 제한하거나 가능성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지 말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11번째 진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는 것. 젊을 때는 행복을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보물처럼 어딘가에 숨겨져 있어서 열심히 찾기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죠. 좋은 직장을 구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을 많이 벌면, 명품을 사면,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항상 다음을 기다립니다. 대학에 가면 행복할 거야. 취업하면 행복할 거야.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아이가 생기면 행복할 거야. 승진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그 다음이 와도 행복은 잠깐이고 또 다른 다음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60대의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을 찾아 헤맸는데 이제는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손자의 웃음소리, 아내와 함께 보는 저녁 노을. 이런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지금은 이 모든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나이가 들수록 물질적 행복보다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진심 어린 대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한 65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집, 좋은 차가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요.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것보다는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소박한 것, 자극적인 것보다는 평온한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죠.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지 않은 것,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모두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것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행복은 몇 번 없지만 작은 행복들은 매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인생 전체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들을 알아보는 눈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나이 들미 주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일 것입니다. 12번째 진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용서하기를 망설입니다. 용서하면 상대방이 면죄부를 받는 것 같고 내가 당한 상처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55세의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을 품고 살았는데 그 원망이 나를 더 힘들게 했어.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은 편해지더라고.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약함의 표시로 여깁니다. 마치 굴복하거나 항복하는 것처럼 느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용서는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며 자신을 위한 강한 결단입니다. 또한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용서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회복입니다. 60대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40년간 품고 살았는데 그걸 놓아버리고 나니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용서는 과거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분노가 다시 올라올 때마다 나는 용서를 선택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용서를 기대하지 마세요. 50% 용서, 70% 용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완성도가 아닙니다. 결국 용서는 상대방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13번째 진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미 굳어진 습관과 패턴, 기존의 관계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50세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이직한 한 남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막상 해보니 나이가 많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더라고.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었어.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이제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현재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만든 한계입니다. 변화가 항상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 산책하기, 새로운 취미 배우기,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같은 작은 변화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62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운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하고 유튜브도 봐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변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있는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결국 너무 늦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라는 마음으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인생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나는 아직 이런 걸 깨닫지 못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의 진실들은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깨달아야 한다는 정답도 없고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강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진실은 20대에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진실은 70대에 가서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기쁨도, 슬픔도, 혼란도, 확신도 모두 당신만의 소중한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진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기쁜 깨달음이, 때로는 아픈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더욱 깊고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느린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